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난 토요일 날 미팅에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설명했던 게 성공의 8단계에서 어디까지 설명했죠? 은하 리더님? 상담,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 초대. 네, 초대까지 설명을 했어요. 네. 초대까지 설명을 하면서 초대 전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초대 단계에서 상담. 명단이 호일러의 필요하고 명단과 명단 필요하고. 초대를 할 때 호일러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초대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초대를 할 때 그 사람의 호기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네. 끌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입을 열지 말고 상대방이 열게 해야 된다. 그걸로 네. FORM을 얘기했어요. 폼. 네. 예, 그걸 다시 들어보세요. 저 전문가님 그거 다시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FORM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초대가 돼도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어렵게 초대했을 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ABC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일러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조직 마케팅에서는요. 제1조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무너뜨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알려진 호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이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인에게 무리 없이 알리는 데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방식이야. 이 방식을 벗어나면은 내 의견을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알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A, 어드바이저라고 표현하거든요. A. 우리는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어드바이저. B는 브릿지, 본인, 나. 그다음에 C는 초대자, 클라이언트 또는 커스터머라고 얘기해요. 자, 영어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A는 스폰서, B는 나, C는 내가 초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근데 여기에서 B, 내가 C에게 A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C에게 스폰서 A를 소개했을 때 사업에 대한 90%의 역할은 실제로 A가 하게 돼요. 스폰서가. 설명을. 내가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폰서한테 맡기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잖아. 근데 스폰서한테 맡기게 되죠. 그래서 90%를 스폰서가 하게 돼. 초대가 되었을 때. 근데 여기서 본인이 전하고 싶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아메이를 더 전화야겠다라고 할 때 C가 나한테는 직접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폰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요, 절대적으로 확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90%의 역할을 스폰서가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초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능력이 좋아야 되느냐? 그런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공의 첫 단추는 그룹의 선택, 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룹에 등록하는 순간 결정이 거의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것도 스폰서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법칙을 잘 알면서도 조직의 발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10%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스폰서가 시스템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본인이 그 10%의 역할을 못해주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10%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만 보면 돼요. 스폰서가 시스템이 해야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만 보면 돼요. 그게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첫 번째, 스폰서의 인격, 시스템의 인격을 살짝 올려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요, 인사를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가령 목사님이라고 예를 들자. 목사님, 서현숙 리더가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개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무실가. 너무 좋아해. 목사님 잘생기고 성교를 잘하고 뭐 너무 은혜롭고 막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요. 그 다른 사람 앞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셋이 있는 데에서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 라고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거랑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에요. 오늘 어떠어떠한 게 궁금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하자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왜? 첫 번째는 목사님이니까 일단 목사님이란 그 인식이 순서 때문에 그래요. 순서. 목사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은요. 자기가 위에 서버려요. 음, 근데 목사님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위에 가게 돼요. 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첫 단추. 그 인격을 보여주는 게요. 말로 우리 목사님 잘생기고요. 우리 목사님 은혜롭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모두 다 까먹어요. 순서 하나 때문에. 음, 그래서 A에게 C를 소개할 때 실수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A를 올려주지 않고 B나 C를 올리는 거야.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장 재수없는 건 뭐냐면요. 스폰서를 소개해야 되는데 나를 올려 세우는 거. 그러면 스폰서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똥. 네, 똥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C는요, 데리고 사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B가 A에 대해서 격하는 멘트로 소개했을 때, 격하는 멘트가 뭐죠? 나 얘 옛날부터 알던 애야. 가령 이제 박상근 선생님이 저를 소개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무종! 라고 하면서 이제 씨한테 옛날부터 알던 애야. 이런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도 하나도 안 들려요. 아무리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들린다고. 그래서 격하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손해 누가 보는 거예요? 나. 예. 이건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기에서 이게 C가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냐 못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A의 설명을 듣고 안 듣고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내 사업의 성패를 완전히 좌우한단 말이에요. 가령 자리를 잡는다고 가정하자고. 자리를 잡을 때 저희 집에 와서도 미팅하면서 이제 봐요. 와가지고 그냥 쑥 지가 안으로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살짝 눈치를 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눈치를 몰라. 그리고 쑥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이제 떡 벌려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된 거지? 나. 네, 나가 돼버려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 내 얘기를? 아니요. 안 들어요. 자리 하나도 되게 중요해요. 자리 하나도. 가령 카페에 앉는다 라고 하면 문을 클라이언트가 등지고 앉아있게 돼야 돼요. 스폰서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저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저를 데려다가 사업 소개를 해달라고 데리고 갔는데 내가 모르는 데야. 갔더니 안쪽에 쩍벌남이 앉아있는 거야. 쩍벌남이 앉아있는데 소개한 사람이 그러는 거죠. 저기요. 쩍벌남을 보면서 이 사람이요. 오늘 사업 설명을 들으라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순서를 소개를 나부터 안 했죠. 그쪽부터 했죠. 이미 끝난 거죠. 거기다 쩍벌남을 안쪽에 앉혀놨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소개했으니까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나를 기다리면서. 나는 진짜 5분 정도 했거든요. 이미 그 쩍벌남은 안쪽에 떡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죠. 내 얘기가 들어갔을까? 안 들려. 의사가 자기는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편한 의자에 앉아 있고 환자를 등지게 하잖아요. 문을 등지게. 그리고 조그마하게 앉혀놓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권위의식 그래,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들리거든. 환자가 말을 듣거든.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돼. 세워서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얘기가 들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망가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클라이언트를 소개를 해놓고 A가 설명할 때 옆에서 뭐 핸드폰 진동 안 바꿔놓고 막 삑삑거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소리도. 진짜로 클라이언트의 시간, 내 시간, 스폰서의 시간을 다 소중한 시간을 낸 거잖아요. 삼자가 다 맞춰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다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하면은요, 나한테 가장 손해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클라이언트가 스폰서에게 집중할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돼요. 세심하게. 그게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내가 옆에서 찍소리 안 하는 거. 핸드폰 게임한다? 아작나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동의와 긍정의 표현을 한다. 누구에게? A에게. 누가? 내가. C의 입장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요, 스폰서가 설명할 때 본인이 못 듣던 얘기, 그럼 재미없어요. 아니면 아메이를 잘못 알고 있어. 피라미드래. 판매하는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B가 긍정을 하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 A한테만. A한테만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디랭귀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요, C가 무언의 압력을 받아요. 그래야지 A의 설명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지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리고 가장 무언의 압력이 뭔지 알아요? 긍정의 표현 말고 바디랭귀지 말고 스폰서가 설명하는 거를요, 토시 하나 안 놓친다는 각오를 하고요, 써내려가는 거예요. 스폰서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래야지 들어요, 그 사람이. 글씨 못 쓴다고요? 상관도 없어요. 다시 안 볼 거라고요? 상관도 없어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최고 좋은 거는요, 메모하는 거야. 실제로 제가 예전에 중국에도 미팅을 가고 러시아에 미팅 가잖아요. 스폰서가 하는 말 다 적고요. 다 녹음을 했어요. 그 사람들, 녹음하는 사람들요. 다 적는 사람들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자세가 딱 잡혀요. 그 사람이 소개를 하면은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A가 설명할 때, 스폰서가 설명할 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C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 B가. 그리고 C가 거부하는 듯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를 대신해서 A에게 질문해줘야 돼, 스폰서에게. C를 대신해서 질문한다. 자, 이거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하니까 질문할까만 생각해서 중간에 끼어들면 절대 안 되죠.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같이 이제 공동명을 받았다는 거고, 이 시간에 미팅한다고 했는데 또 파트너야, 이건 또. 자, 중간에 질문 안 하고 언제 질문해야 되죠? 끝나고. 그쵸? 끝나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메모해놔야 돼. 무조건 메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스폰서가 잘 설명을 해도요, 당연히 클라이언트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방식이 전혀 새로운 방식이잖아.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메이 벌써 했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선생님 근데요, 얘가요,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좋을까요? 아니, 가벼워 보여. 가벼워 보여요? 또, 그 사람 자존심 확 긴장, 흔들어놨잖아. 긴장거리는 것 같아. 네, 절대 뒷골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다 설명해놓고, 설명해도 다 안 들었다니까. 내가 설명했더라도 안 들었어요. 가령, 내가 만약에 사업 설명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쭉 설명했어요. 수입의 역전 다 설명했어. 설명했는데, 내 파트너가 수입의 역전 부분에서 나한테 심하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거야. 스폰서님, 아까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왜 스폰서보다 내가 더 버는지 다시 한 번만 더 찝어주실래요?
그 주체가 누구로 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는데, 내가 설명을 못 하겠네. 이렇게 갔잖아. 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스폰서님한테 배우는 데 와 있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들어요. 왔을 때 시를 막 어루만지고 시를 막 치켜 세우고 애기 마냥 얼르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지가 콧대가 높은 지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아예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성향, 경력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 예, 이 맞아요. 나.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시에 대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이 돼 있어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야. 스폰서가 신이 아니잖아. 상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단 놓고 상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상담이 없이 비즈니스 하겠다? 마이웨이야. 안 돼. 비즈니스 되지를 않아요. 아메이 팀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팀플레이 하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 사기치는데 팀플레이 한다고. 아메이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 좋은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관계를 담보로 한 마무리를 해야 돼. 관계 담보. 이런 거 있어요. C가 설명을 다 듣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 나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럴 때 있어요. 이때 B의 확실한 한마디가 필요해. 내가. 이때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함께 뭐 할 부분이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이거 가입을 하면은 내가 뭔가 야로를 당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절대로 뭐 있어.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요?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야. 네가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친구야, 남의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중심이어서 누구가의 마지막에는 친구 B. 저 C. C한테 가야 돼요. 마지막에 C한테 가야 돼. 그리고 그 C한테 갈 때 양자택일을 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양자택일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가령 우연 씨 나랑 만날래 안 만날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래가 돼. 그거는 아, 부정적으로 간다고. 아, 근데 우연 씨 오늘 만날래 내일 만날래? 만나야 돼. 그쵸? 오늘이건 내일건 만나야 되죠. 그쵸? 우연 씨 만날 때 음. 버스 타고 올 거야 택시 타고 올 거야? 음. 무조건 양자택일을 해야, 그러니까 약속을 잡을 때는요, 무조건 다 양자택일을 해야 돼. 약속을 잡을 때는. 근데 결론을 낼 때는요, 선택해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너라면 할 수 있다니까? 이거 뭐예요? 딱 그냥 단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요, 양자택일로 가는 거야, 그건. 그것도 부정적인 양자택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약속 잡을 때, 언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와 언제 중에 좋겠니? 그러면 어디서 볼 거야가 아니라 어디와 어디 중에 좋겠니? 어떻게 만날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거니? 이렇게 딱딱 두 개로 찝어줘야 돼. 세 개 넘어가면은요 선택장애 생겨요. 하나로만 얘기하면은요 강요가 돼버려. 약속을 잡을 때는 무조건 양자택일.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요? 그 마무리, 결론을 내놓는 그 마무리가 마지막에 핵폭탄의 위력을 가져요. 그 결론을 똑바로 못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흐지부지 되죠. 그렇죠. 흐지부지 돼요. 다음에 그리고 결론을 똑바로 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확인을. 가장 중요한 거. 이틀 안에 결론을 내놓고요. 팔로우업을 들어가야 돼. 이틀 안에라고 표현했잖아요. 팔로우업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팔로우업을 들어가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돼. 그 자료가 뭐예요? 오디오 링크를 줄 수도 있고 가령 LOC를 뭐 덜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료야. LOC를 덜어주고 아니면 통으로 빌려주고 이거를 아까 설명한 거 만약에 데모를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내가 데모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집에 가져가서 한번 써봐. 네가 해봐.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돌려줘. 이것도 팔로워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데모하고 한 통을 준다? 그럼 영영 빠이빠이야. 영영 빠이빠이. 절대 주문 안 돼요. 전문가 사람이 이해돼요, 이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미를 끈을 연결해야 된대. 그쵸. 그걸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만나서 자 만났을 때 가령 예를 들자 에록십을 가지고 열심히 데모를 하고 설명을 했어. 자 집에 가지고 갔어요. 차 안에다 두고 안 갖고 갔어. 그 사람이. 안 갖고 갔어요. 그럼 안 썼겠네. 이틀 뒤에 전화해요. 만나. 자고 얘기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틀 뒤에 전화해서 자 우리 이틀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몇 시에 만날까? 10시가 좋아? 12시가 좋아?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 나 어떡하지? 그거 안 써봤는데 그럼 어떡할래요? 써봐 하고 다시 써. 야 이때 어떡할 거냐 이때. 괜찮아, 갖다 줄게. 다 써봐. 그러지?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게임 끝나는 거지 또. 아 그렇구나. 그러고 뺏어 와야 돼요. 그래서 네 뺏어 와야 돼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만났잖아. 만나면은 데모를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고 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져와야 돼요. 그거를. 주고 오면 안 돼. 안 써봤잖아 이미.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데모를 한 게 설명을 한 게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집에 가서 써봤어야지. 잊고 차에서 안 갖고 갔어도 다음날 가지고 올라갔어야지. 그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안 써봤다는 얘기는요. 관심이 없었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맡겨놓는다고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끝났네. 방치. 네, 방치하게 되는 거야. 끝났네. 네, 끝났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제가 주지 말라 계속 그러죠. 전봉 리더님, 이현 리더님. 잘못 줬을 때 역효과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팔로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거, 팔로우업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제 57분이 됐거든요. 57분이 됐는데 다른 거 서현숙 리더님? 네? 선생님, 7일날, 아니, 3일날 프로모션 건에 대해서 잠깐 좀 해주세요.